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들어서 첫 전화 인터뷰인데요. 예, 새해를 맞았으니까 의원님 요즘 세상이 이제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싸우는 국면이긴 합니다. 의원님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을사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지금은 어려운 시기에 을사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뱀띠해는 뱀은 영악하고 아주 지능적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지만은 이 해에 광명한 대한민국 되기를 저는 확신하고 페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60갑자로 딱 120년 전 1905년이 한일 간의 을사늑약이 체결된 해입니다. 그로부터 꼭 120년, 그때도 그 을사년이야, 60갑자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항일 저항운동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을사년이 을시년스럽다는 말로 좀 변형이 돼 버렸어요. 그 으시시하고 분노하고 이제 이런 뜻으로. 그 한글 표준말 사전 그 속에서 보면 을시년스럽다가 관용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을사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데 그게 꼭 120년 만에 이 해도 을사년인데 이번 을사년은 을시년스러운 것을 다 털어내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국민이 영악하고 우리 국민이 주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굳게 믿고 이 인터뷰에 응하겠습니다. 예, 현안 질문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면서 월권 행위이자 불법 수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 지금 체포영장 집행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공수처는 발족하지 말아야 하고 탄생되지 말아야 할 기관입니다. 이 헌법 위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사생아입니다. 사생아.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조국 민정수석 등 강경파들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검찰을 차마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대안으로 만만한 공수처를 만든다고 만들어놨는데 저는 그때부터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공수처는 위헌기관이니까 존립의 근거가 없고 무효인 법에 의해 성립된 기관이니까 이건 폐지해야 된다. 그 근거는 우리 현행 헌법에 수사기관의 그 종국적인 책임은 검사로 되어 있어요. 모든 사법기관이 사법경찰기관 등이 수사를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검사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가 그것에 대한 당부당을 판단해가지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시스템이니까 헌법에 검사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개헌을 하지 않고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검사의 직무를 어느 부분에 대행하겠다 하는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건 사생하고 더더구나 공수처법을 서둘러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우선 그 법이 그냥 법이니까 법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 내란죄 등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이게 어처구니 없게도 경찰입니다. 검찰에도 그 수사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란 걸 만들었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검찰 세 개 기관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그게 제일 윗선에 속하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그 공조수사본부가 법률상 기관입니까? 그게 협의체인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위법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수처가 그 법대로 소관 업무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에서 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고. 근데 이것도 그렇게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쳐도 이것을 서부지방법원에 편의상 영장 청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부터 두 번째로 위반 행위고, 셋째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국가보안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영장을 위해서 그 영장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그 기구의 장의 허락을 받도록 돼 있다 하는 이 형사소송법 조항을 영장 발부의 그 부대 조건으로 이 두 조항은 예외로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이게? 허앵카가 저기 변호사 면허 없지만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예. 이 영장 발부도 재판입니다. 근데 이거는 결정이에요, 결정. 결정 위 단계가 판결이거든. 이게 판결에서도 이런 것을 소송법을 배제하는 판사가, 참, 일개 판사가 소송법의 강행 규정을 배제하는 영장을 부대 조건으로 발행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 명백한 그 영장은 불법 영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어제 법사위원회에 공수처장이 불려 나와가지고 완전히 항복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민주당 의원들이 욱박 질러가지고 그중에는 정청래 의원인지 이성준 의원인지 영장 재청구하라. 집행하는데 말이지 총을 쏘서라도 또는 총을 맞더라도 가서 대통령 끌어내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은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를 앞세워갖고 이런 으시시하고 무서운 발언들을 하고 있다 이거야. 이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걸 냉철하게 바라봐 봐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공수처의 수사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예. 근데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 체포영장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 3일에도 1차로 공수처가 경찰력을 동원해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고 그게 시행이 안 되자 다시 예. 이제 연장기간 형식으로 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에서 다시 이제 재발부해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호처가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군사상 그리고 공무상 기밀 등을 이유로 해서 경호처라든가 공수처라든가 경찰 지원 인력이 대통령 관저로 막 들어오면 안 된다. 그건 경호처법 위반이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을 대해서 지금 막는 그 두 가지 사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수처의 네. 대통령 그 체포영장 집행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원천적으로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해갖고 탄핵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그 탄핵 심판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런 상황 아래서 그 대통령을 다시 구속해서 묶어서 교도소에 쳐넣겠다. 이게 우리 G7 국가에 등극한 우리로서는 미국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닉슨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에 몰린 일이 있고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피의자가 됐지만은 결국 그 탄핵에 몰리니까 두 사람이 다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그 닉슨은 대통령을 사퇴하겠다 하는 것으로 탄핵은 마무리되고 그랬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수사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겠다 하는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의 파면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걸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그 결론이 뭐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펜앤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이 얘기 해봐야 메아리가 없어요. 지금 이 나라 정치 풍토는
G7 국가에 등극했지만은 6공화국 체제에서 금년에 지금 38년째를 맞이하는데 지금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 담당 주역들,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방탄에 몰두하다 보니까 21대 국회 후반부터 지금 22대 국회 7개월 지난 사이에 완전히 이재명 일당 일극 체제가 되어가지고 그의 방탄을 막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나. 총도 쏘라. 대통령 잡아야자. 탄핵했다. 기다릴 수 없다. 이게 우리 이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고 우리가 이렇게 조급하고 이렇게 기다려주는 여유도 없고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대통령이 식물 상태 아닙니까? 식물 상태 아니 갇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지. 근데 그걸 또 굳이 교도소에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탄핵을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어찌 이러냐. 조금도 여유가 없다. 조금도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이회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을 따지더라도 탄핵 결의를 당한 심판에 청구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한 사법 처리를 가지고 다시 구속영장을 집행해갖고 수갑을 채워가 교도소에 집어넣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우방 세계에서도 이 지나친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삼류국가 취급하라고 나는 감히 단언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자, 공수처 문제 먼저 살펴봤고요. 헌재 탄핵 심판 문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헌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1차, 2차 탄핵 변론 준비 기일 과정에서 국회 측이 민주당이죠. 이제 민주당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처리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회 재의결 절차에 거쳐야 된다, 비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주석 헌재법에 있는 사항까지 확인이 됐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민주당 측 그 소송 보조인들이 내란죄를 빼겠다는 그 말이죠. 예. 우선 1단계로.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재판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법은 증인 채택이나 이런 걸 당사자 양측하고 재판장이 의논해가지고 합의 조정도 종용하고 이러지만은 형사소송 절차는 그건 별개거든요. 강제성을 띠고 있는 절차니까 형사소송법 준용을 하는데 이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 국회에서 결의된 그 결의안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대입을 하면 이게 공소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공소장이에요, 이게.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국회가 소추권을 행사하는 국회라는 집단의 의사로 결정된 탄핵 결의서. 탄핵 결의서 내에는 탄핵 사유가 내란죄다, 뭐다 이래가 처음에는 이게 한미일 공조에만 치우치고 북중은 외면한다 이따위 소리 또 집어넣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뺀 것 같은데 제가 그게 공소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검사가 설명이 좀 길어집니다만 검사가 보통 사건을 수사해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적용법적 범죄 사실. 그러니까 그 공소장을 변경 청구는 그 담당 검사야. 기소한 검사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 사실은 빼야 되겠다. 적용법도 바꿔야 되겠다. 이럴 때 재판부가 그 사건이 당초 기소한 것과의 동질성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판단해가 가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공소장은 국회가 결의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가 헌법재판소 제출됐는데 그 국회의 소추관을 대리한 사람이 나가고 법사위원장 정청래가 됐건 보좌하는 변호사가 그 내란죄는 빼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빼려면 다시 공소장 변경 절차에 준해가지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가고 내란죄를 빼고 따라서 그 탄핵 결의 사유를 결의로 변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명이 좀 구차스럽고 좀 끌쭉해갖고 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네. 공소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공소장. 공소장도 중요한 사항, 뭐 이제 예. 비슷한 내용에서 일부 좀 보정하거나 수정하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아예 내용의 기소 내용을 상당 부분 바꾸거나 그러면 공소장 자체도 법원에서 이게 공소장을 다시 그런 식으로 변경 안 된다 하듯이 지금 탄핵소추 주요 내용들을 내란죄를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빼겠다 할 정도면 국회 의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 이 부분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밟아야 하고 그 밟았는데 앞에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본질적 부분이 완전히 빼고 훼손됐다 그러면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해가지고 탄핵 결의 그 제한된 걸 기각해야지요. 네. 그건 아까 말한 일반 법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검사가 절도 사건 등으로 특정인을 기소를 했는데 여기에 범행의 일시, 장소, 목적물 이게 조금 상이하다 하고 이걸 변경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했는데 이거 본질적인 거하고 너무 어긋난다 그러면 공소 기각을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도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이거를 민주당에도 법률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이런 걸 따질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내가 충고하는데 한번 곰곰이 따져봐라 이 사람들아. 네. 자, 현재 다른 문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금 심리 절차와 관련해서 헌재가 변론 기일을 5회 지정을 했는데요. 그 5일에 주 2회에 진행하겠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진행을 하겠다 해서 날짜까지 딱 5번을 정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헌재의 일괄 변론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이다.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 졸속 재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헌법에 말이죠. 모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속 공정, 신속하게 해야 돼요. 그 뒷말은 뒤집으면 법원이 이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시비를 걸 수 있나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게 편파적인 것이 현재로서는 감사원장 탄핵죄가 지금 직무 정지된 지가 2달이 가까워오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창수 검사장 탄핵되고 거기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검사 2, 그러니까 검사 3이 탄핵돼가 또 4사람 중추사법기관의 장 실무자들이 결의를 당했가 직무가 정지됐는데 이게 지난달 첫 기일에 이게 그러니까 국회 측 대리인 그러니까 법사위원장과 그 보조인들이 아예 보이콧 해버렸어. 예. 이런 망측한 짓들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뭐 국가 중추기관이 뭐 망가지고 뭐 말든 지금 그 방송통신위원장은 지금 1년 2개월째 이동관 탄핵한다고 사퇴했고 김홍일 탄핵한다고 사퇴했고 이진수 24시간 만에 탄핵해가 지금 이것도 이게 자꾸 퇴짜를 놓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신속히 해요. 그런데 이 문제 대통령 탄핵과 병행해가 뭐 밤잠을 안 자더라도 말이야. 이게 지금 국가 중추기관이 마비된 거 이거. 예를 들면 중요 수사기관의 장이 말이야. 이게 중앙지검장이 부재되고 중요 수사 부서가 책임자가 업무 정지가 당해가지고 예상치 못한 여러 마약, 폭행, 범죄 등이 이제 창궐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위험하지. 그걸 생각해야지,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 탄핵보다도 이걸 먼저 빨리빨리 순서대로 해치우고, 그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병행하더라도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만한 날짜를 또 꼬박꼬박 해서 뭐 2년, 4월 만에 하겠다 하는 거, 이거는 누구 눈에도 편파적으로 보인다. 예. 좀 다른 차원의 좀 질문을 여쭤볼게요. 대통령 지지도하고 정당 지지율 문제를 한번 여쭤볼 텐데요. 예.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주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관련된 여론조사를 다 중단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년도 12월 22일, 23일 이틀간 조사를 한 걸 12월 24일 날 최초로 저희가 그 여론조사 공정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펜엔 저희가 의뢰한 그 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도가 31.5% 나와서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높게 나왔냐 그랬는데 그 후에 다른 데서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조사한 건 대통령 지지도 36.1, 아시아투데이에서는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서는 40%, 뉴데일리가 의뢰한 것은 39.6% 이렇게 30%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다가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나오고 있고 어제 저희가 이제 정당 지지율도 발표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하고 저희가 했던 조사에서 국민의힘 40.2, 민주 40.9, 그래서 격차가 0.7%에 밖에 차이가 나질 않았고 다른 조사에서도 근소한 격차이거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 계속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대통령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는 상황이나 그 이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ARS 조사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번 사태 이전에 ARS 조사를 하면 자유수호 우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잘 응답을 안 해요. 나한테도 가끔 그 전화 걸려오는데, 근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것입니다. 지금의 경우는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국힘당, 이재명 민주당 요 두 개를 놓고 그 선호도가 반영되는 것이니까 지금은 이재명의 난동행위, 동학난, 진주, 밀란처럼 이재명의 난이라고 나는 일찍이 명명했는데 21대 국회 후반부와 22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해가 7개월째에 그 하는 일들이 해도 너무 한다는 마음이 이게 누구에게 가 있느냐 하면 지난 2년 반 대통령 선거 때에 윤석열 후보가 49.6%를 획득했습니다. 예. 나는 그 표라기보다도 이 지지율은 물밑에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한 거 중간에 많이 떨어져 나오고 했지만은 크게 다음에 어떤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러면 자유수호 우파권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분명히 49.6%는 기본이고 최소 단위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번 계엄 사태, 탄핵 사태, 체포영장 이 발부 사태 등을 통해 가지고 이게 외신에 어떻게 보도되고 있다 하는 걸 다 직감을 하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쪽으로 좀 힘을 모아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국민의힘당과 윤 대통령은 이것을 가지고 안도하거나 거기에 머무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페넨마이크 창을 열면 자유수호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생의 각오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예. 오늘 아침에 내가 봤는데 네네. 나는 이 말을 국힘당 윤 대통령에게 하고 싶어. 이게 민주당 이거는 지금 이게 이 육공화국 체제에서 이런 당이 없고 이런 당수가 없고 이런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결론으로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 허영카가 나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 판단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나에게 의견을 물어서 내가 대답을 했지만은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 실종 충돌 이게 완전히 전쟁 상태야. 전쟁. 총을 쏘더라도 잡아내라 하는 전쟁 상태야. 이 전쟁 상태가 되는 이 마당에 법률 지상주의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는 없다. 헌법이 이렇고 법률이 이렇고
저거 다 엉터리다, 영장. 그리고 대통령을 지금 탄핵에 몰아넣어놓고 다시 수갑 채워야 되겠다 하는 거, 그것도 기본적으로 의회 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거다. 이거 100번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양측에서 양심분자들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거 풀어나가야지 법률에만 의존해가지고 삿대질하고 이래갖고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를 느껴야 할 것은 어제 북한이 초음속 뭐라 그러나 극초음속 미사일이요. 그렇지 극히 빠른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가 발사를 했는데 이게 중미국형의 괌 사이판까지 사정거리에 넣었. 이런 데다가 외신은 말이죠. 우리의 이 구체적인 속사를 안 쳐다봅니다. 지금 제가 쭉 설명한 것처럼 대통령 이게 체포영장이 불법한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대통령 탄핵까지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거 안 들여다봐요. 결과를 놓고 계엄 사태 2시간 만에 해제됐다. 그 다음에 탄핵 사태, 대통령 영장, 체포영장 발부, 또 불발, 또 다시 발부 이런 게 고비고비마다 외신에 이게 한국의 G7 국가에 등극한 한국의 이 정치 현상이 이게 깊은 관심거리다. 그냥 관심거리가 아니라 흥미진진한 관심거리라고 어떤 외신은 보도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안보 상황 이런 일이 국격을 떨어뜨린다.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외국 자본 빠져나간다. 환율도 오른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되느냐. 이 피해가 국민들이 오는데 이 싸움의 중심 세력들은 이 국민의 이런 뜻을 헤아려가지고 할 생각이 없다. 한쪽은 아예 없고 한쪽도 그걸 긴밀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은 우리가 다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국회의원 보고 대통령 보고 다 뽑아놨는데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본 뜻하고는 어긋나게 이렇게 하는가. 일시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아주 허망하지만은 이게 이제 을사년 초입이니까 BMT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이런 자세로 우리 국민들이 이 사태를 하나하나 구석구석 면밀하게 판단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런 자세와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박찬종 의원님 모시고 직격 전화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